쾌락에서 이제 줄거리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줄거리 쓰는 게 하는데 줄거리 안 쓰는 경우가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 인물 주요 사건은 애들이 주인공 등장인물 성격 쓰는 걸 제일 편하게 생각해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높은 많은 걸 빼기도 할 정도로 성격 쓰고 까닥 쓰고 물론 어린 애들은 성격 없겠어요. 그러긴 하지만 좀만 지나면 성격 쓰는 건 아주 편해서 잘하는 애들한테 이제 중요 인물 쓰라고 바꾸라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뭐 금방 쓰니까 경우에 따라서 줄거리 처음부터 힘들어하는 애한테는 성격부터 쓰라고 해서 그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줄거리 쓰고서 쪽수 정하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됐겠죠. 한 그래도 10년은 됐겠다. 그래도 지금 걔네가 대학교 2학년이니까 걔네들이 한 중학교 때 됐으니까 맨 처음엔 그거 안 했는데 쪽수 쓰지 않았는데 이제 쪽수 쓰겠고 그래서 그런 쪽수 쓰는 것도 그때 말했을 거야. 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어떻게 쓰지를 못해서 이제 저 목차 보고 쓰게 한다든가 목차가 20이면 이제 4개씩 묶어서 이걸 하나씩 요약하라고 한다든가 뭐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못 쓰는 애한테는 목차 보고 쓰라는 애가 몇 명 있어요. 6학년 중1인데 한 3년 4년 남들 한 다음에 왔으니까 걔는 의학하는 거지. 남들은 그냥 쭉쭉쭉 쓰는데 못 쓰니까 힘들어하고 기억도 한 뭐 15분 정도 한 권한데 그러고 그러니까 걔보고는 그냥 목차 쓰라 그러고 있고 또 하나 여자도 6학년인데 마냥 버텨. 독학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무조건 느리고 발표도 기껏해야 한 20쪽 30쪽 하고 그것도 준비 시간 뭐 10분 20분 하고 막 이래가면서 하도 느릿하고 그리고 까불 때는 뭐 신나게 까불고 그런 애한테도 할 수 없이 뭐 목차 보고 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죠 가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애 상황 감안해서 이걸 지금 애가 하는 거를 평가하는 식으로 애가 책을 제대로 읽었어 안 읽었어 그것보다가 아니라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힌트를 주지 않고 도와주는 건 뭔가지. 힌트는 안 주고 애가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것도 이제 미리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이름 기억 못하면 뭐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메모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 한번 써보기다 하거나 소리 내서 읽어보라 그런 거 하는데 내가 먼저 나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비슷한 거 할 때 그래라 그러고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 할 때는 애에 따라서 그래 오늘은 봐도 되지만 다음에는 보지 못하고 그냥 쓰기만 해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뭘 할 때 자꾸 도움 준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다음 같은 이제 이런 뭐 호점 플러츠 그럼 다음에는 다 쓰지 말고 앞 글자만 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초점이 지금 애가 제대로 하고 있어 말고 있어 정말 알아보겠어 평가하겠어 이게 아니라 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시킨 걸 할 수 있을까 도와준 쪽으로 간다 이제. 독감 자체에서는 이제 그게 잘 드러나죠. 백지에 쓰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애가 안 쓰면 쓰겠어. 안 쓰면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압박을 주는 게 그 한쪽마다 그 시간을 잰다고 하면 조금 더 긴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쪽 쓰는데 줄거리 쓰는데 몇 분 걸리고 뭐 한쪽 쓰는데 몇 분 걸리고 옛날에 줄거리 쓰는데 한 5분에 7분 정도 잘한 애를 쓰는데 못한 애들은 뭐 20분 30분 걸리죠 뭐 줄거리 쓰는데 한쪽 쓸 때도 마찬가지로 빠른 애가 10분 12분 15분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뭐 20분 25분 써요. 그래도 그걸 그대로 다 적지 다 한쪽 쓸 때마다 얘기하라 그래서 시간 다 적기도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그 압박도 되지만 자기 그것도 되거든요. 자기가 그걸 갖고서 친구가 비거나 뭐라 그러면 압박이 되는데 뭐라고 안 하고 기록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는 아이가 알게끔 하는 거지. 몇 분 걸렸어요? 너 이번에 몇 분 걸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각하게 시키는 거지. 그럴 때 그야말로 목소리를 아주 쿨하거나 아니면 아주 해맑게 얘기를 해야 되지. 좀 누구는 20분 걸렸는데 누구는 30분 걸렸을 때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면 꾸짖는 게 되잖아. 너 30분 걸렸어.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아주 해맑게 뭐 30분 걸려 20분 걸리나 뭐 차이 없어. 그냥 넌 30분 걸렸네. 뭐 아주 그러면서 아주 집을 뚝 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자각하라 그러는 거지. 도와주는 내가 얼마나 걸렸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태도 형식 물론 태도는 그래요. 열심히 한 태도니까 나는 이제 연구소에 수업하니까 간식이 없어요. 근데
그다음에 학부모 집에서 가면 이제 2시간 할 때 간식들이 나오는 집이 있거든요. 배고프기도 하고 그럴 때 두꺼우면 전형적으로 아무 데나 간식을 못 먹게 시키지. 쿨탑 같은 거 있잖아. 찍어 먹는 거. 그럴 때 좀 찍고 먹어라 그러죠. 그게 뭔 소리야? 한 문장 끝나면 먹어. 중간에 먹지 마라 중간에. 그러니까 쓰다가 생각이 안 날 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 먹는 거거든요. 근데 먹지 말고 좀 찍어 먹어. 좀 찍어. 맞아 다 끝내고 먹어. 끝내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귤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다 내가 까주지 그때는. 다 까주고 그 다음에 김밥 나오고 젓가락 나오면 그거 다 치우고 젓가락 다 치우고 휴지 하나 갖다 주고 왼손으로 먹어 그래. 야, 오른손으로 먹으면 오른손 글쎄 하지 마. 왼손으로 먹어.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괜찮아. 왜냐면 먹는 것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의 쉴 틈 없이 계속 쓰게 시키는. 근데 반대야. 그게 버릇들으면 한 여자들 중에서 글 쓰는 애들 중에서 한 3년, 2년, 3년 지나면 저걸 딴 데 보면서 써. 계속 써. 그런 애들 엄청 쓰거든? 그런 애는 끊어야 돼. 생각을 끊어야 되니까 걔들한테는 안 까주지. 그리고 말 걸지. 야, 연필도 일부러 쓰기 싫은 애들은 연필을 수시로 깎자. 수시로. 그럼 다 깎아주는 거고 그렇게 정신없는 애한테는 묵직한 거죠. 너 깎아 써라고. 걔들은 자꾸 끊어줘야 되는 거고 아닌 애 끊는 애는 끊지 못하게 내가 계속 이어가라고 쉴 틈 없이 그냥 주고 걔한테 그 마지막 줄 쓸 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종이 딱 줘. 미리 주면 그 부담이야. 근데 쌓이면 부담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안 줘요. 다 달라 안 주고 가만 두고 있다가 두 쪽 탁은 한 줄 남았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줄 주자마자 애가 쳐다보는 순간에 조개가 날라가 진짜. 그런 생각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끊어져서 끊어지기 말라고 그러는 것이고 반대로 줄줄이 쓰는 애한테는 안 쳐다보지 뭐. 왜? 다 썼어요? 다 썼어? 그래. 잠시 뜯어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 순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나 뭐를 갖추게 하느냐는 거지. 가장 큰 거는 아까 말한 내부 검열을 없애는 것 때문에 빨리 쓰는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 익숙해져서 토해내 쓰는데 너무 편하게 쓰면 좀 끊으면 생각 좀 하라 그러는 것이고 뭐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까 말한 대로 비디오로 찍으면 뭐가 없어 안 보이잖아. 같은 데를 오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얘는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얘는 뭐 막 쓰라 그러고 얘는 뭐 쉬엄쉬엄 쓰라 그러고 그걸 비디오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우리 결국 실패했어. 내 목표는 내 손을 쭉 찍어가지고 살을 뽑아서 이게 보여줘서 창간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줘갖고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뭐 나오고 그럼 개개인마다 너무 아이 뭐 초상권이라 우리 연본 자녀는 괜찮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 특수사항이 워낙 많고 특수한 사항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한 1년 이상 찍어서 있긴 있는데 그걸 수업으로 한 번도 강의 때 활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못해요. 뭐 너무 특수사항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뭐. 내 특수사항 얘기하고 밤낮 뭐. 근데 아까 밥 먹을 때 이처럼 나도 그 습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나가 나는 생각나는 거지. 그 순간 그렇게 머리 안 돌아가요. 적어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잘 안 돌아가. 그걸 염두에 두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 때 써먹는 거지. 그 순간에 착착 들어가면 뭐 잘 되지. 그렇지 않아. 다 힘들어. 저걸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지 뭐. 그러다가 다음이나 그 다음쯤 생각이 나서 그걸 약간 써먹어보고 이러는 거고 그 순간은 나도 얼굴 표정 관리하는 데서 신경 쓰여.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열받거나 답답하다 한심하다는 표정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거 하려면 결국 그 머릿속 잘 안 돌아가. 하여튼 문제는 그거지. 너 지금 느낌에 잘하고 있어라는 걸 내가 그렇게 느낌을 전달해 주길 바라는데 애쓰고 있어 잘하고 있어라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갖춰야 되니까 딴짓하고 뭐.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애들은 잘 읽는다고 봐. 선생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느낌이 전달된다고 보거든. 전달된다고 봐. 근데 내가 애를 평가를 그래도 하지. 얘 잘하는데 똘똘한데 모범적인데 열심히 하는데
있잖아. 그걸 아무리 그러려고 그래도 그거를 내 스스로에다 의문도 던지고 반론도 하고 표정 관리도 하고 별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어떤 때로 애한테 그것을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 아, 넌 깝깝하다라는 느낌을 주면 어떻게 이렇게 안 하겠지. 근데 난 학교에서처럼 딱 드러나는 거거든. 드러나거든. 그거를 어떻게 감춰야 돼. 감추려면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설득해야 되잖아. 여기서 얘기해드려도 정이 열받으면 수업하기 전이나 뭐 보통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래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렇지 잘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를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막 난리를 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고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되는 건 어려워요. 그 순간은 엄청 열받아요. 직접 보면 늘 짜증내고 늘 화내고 그래. 그럼 질문 좀 받을게요. 연주 쌤. 연주 있나? 아. 네. 예. 앞에 거 못 들으셨지만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영 쌤. 아까 오전에 질문한 거 아직 이게 다시 저희 소장님이 잘 모르시겠다 그래갖고 답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조금 정리되셨으면 지금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설명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수학 계획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내용이랑 약간 안 맞은 것 같아서 조금 이따 질문할 걸로 남겨놓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아이의 대변인 보호자로서 이제 교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교사가 갖는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제가 지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교사를 이렇게 지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아니면 뭐 대화 이런 것들이 있나 궁금해요. 그것도 우리 그 분과 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그것밖에 없죠 뭐.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과도 그런 대표적으로 수업 사례나 뭐런 사고력 분과 이런 데서 그런 얘기 주로 하고 그거 아닌 경우도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른층 모임에도 가끔가다가 이제 자기 자녀 얘기도 튀어나오고 이제 자기 수업 얘기도 튀어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늘 그래도 우리는 비슷한 형태로 수업하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나은 거죠 뭐. 뭘 물어보는 거지? 모르겠네. 수업하면서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건 테이스에 얘기하는 게 낫겠다. 네. 저희도 그러니까 분과 모임을 초창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분과 모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뭐 초기 수업만 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수업 안 하고 그냥 아이들만 자기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냥 고민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분과 모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육아할 때랑 똑같아요. 내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선생님 문제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위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분과 모임이나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분과 모임 하는 거. 뭐 사고력 분과, 독후감 분과. 그러니까 분과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그냥 계속 만들었어요. 내가 뭐 그림체 관심 있어 그럼 그림체 만드는 거고. 그럼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게 관심으로 와서 이제 뭐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 모아서 하고. 그럼 난 그런 거 난 관심 없고 난 국어 교과서 관심 있어 그러면 국어 교과서 분과 만들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걸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관심 분야로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하면서 이제 소장님이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뭐 스트레스 같은 거는 그다지 없다고 하면은 별로지만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부담은 있지만 근데 나름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초기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영쌤.
네, 아까 수업 기획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그건 딱히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교사가 그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있잖아요. 이게 딱 그 구분되어 있진 않아도 유연하게 이 시간에는 어떤 거에 주력을 더 가지고 어떤 시간 배분 안에 이렇게 할 것인지. 근데 그게 아이마다 교사마다 근데 다른 건 당연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태희쌤도 계시고 정희쌤도 계시고 서장님도 계시고 각 모든 선생님들이 그 개인적으로 수업하고 계시는 그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스키마 수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정혜쌤 정혜씨 먼저 하세요. 시간 배분부터. 시간 배분이나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저는 우선 예전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듣기를 안 했는데 저희 오는 시간이 다 달라서 수업 시작하기가 애매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듣기를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아이들 오자마자 15분 정도 듣기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10분 발표 준비시키고 가위바위보 해서 진 아이 뭐 이렇게 먼저 순서를 정한 다음에 10분 준비 시간 주고 목표 주고 그리고 이제 한 아이가 발표하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는 독활동 두 번째 아이도 저기 세 명은 독활동을 하고 있고 한 아이 발표하고 두 번째 시간 알려주고 이제 5분 남았다 그럼 두 번째 아이 이제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첫 번째 아이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이가 다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아이 발표시키고 나머지 독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한 타임이 돌아가면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피드백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얼추 같이 이게 독후 활동에서 응원가기가 얼추 맞는 아이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응원답 같이 돌려서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너무 쓰기가 너무 느린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지켜봐주고 그렇게 해서 독후 활동이 끝나면 독서전 활동하고 독서전 활동은 거의 같이 시작하니까요. 독서전 활동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이 옆반에 테이슨하고 같이 그 형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그 남는 시간은 또 제가 듣기 또 해줘요. 듣기를 왜냐면 시간 맞춰요. 안 그러면 막 뛰어다니고 난리 쳐서 그럼 또 듣기를 한 번 더 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수업이 저는 진행을 그럼 하고 한 사람당 발표를 몇 분 해요? 우선 기준은 15분씩 하라고 하고요. 15분씩 하고 이제 제가 원래 좀 발표를 좀 빡세게 시켰던 편이에요. 안 되면 또 처음엔 남자애들 넷이어서 개구진 애도 있었고 이게 너무 많아서 좀 강하게 잡았는데 요즘에는 좀 방법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다 같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각자 다 벽을 보라고 하고 녹음기 다 줬어요. 나는 안 들을 거야. 각자 녹음해. 다 녹음해서 끝난 아이별로 다시 자리에 와서 들으면서 네가 책 보고 빠진 걸 확인해봐. 이런 정도로 하고 저는 몇 분 발표했어. 근데 너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 번은 오늘 너 몇 분에 몇 쪽 발표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별로 뭐 자기 뭐 어떤 아이는 단 5분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10분 다 안 내려오더라고요. 다 10분 이상 발표를 하겠대요. 근데 15분이 안 되고 자기가 그 목표한 것보다 발표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나는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너는 왜 그게 발표 시간이 너가 정한 거랑 왜 다른 거 같아? 그러면 어떤 아이는 쪽수가 너무 적게 정했어요. 하나는 뭐 이렇게 자기만의 해주길 그렇구나? 그럼 다음번엔 네가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발표 시간을 좀 유하게 돌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주쌤 영상을 하시니까. 온라인 수업이니까 좀 다른 세대겠다. 네네. 저요. 온라인 예, 얘기해주세요. 일단 저는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여자아이 2명,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여자아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 여자아이는 그러니까 온라인을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활동지를 한 걸 내가 받고 다시 피드백을 또 해주고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하는 그 수업에는 그냥 듣기를 하다가 온라인 하면서 저도 이렇게 정착이 안 된 거라 그 거의 기억 발표를 했었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뭐 주인공 이름이나 한 어느 정도 잡혔다 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걸 시간을 조금 길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억을 하다 보면 또 이름이 어느새 뭐 그 남자 그 여자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 고민은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오는 그 선생님으로서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친구는 핸드폰으로 지금 그 스카이프를 해서 하니까 천장을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천장을 보고 있고 중학교 1학년 친구는 그 나름 그다음에 좌편이든 뭐 머리든 어떤 신체 일부가 보이는데 중학교 5학년 친구는 매일 천장에 구름이 떠 있는 벽지면전을 보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예, 이런 지금이고요. 네,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는 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안 되는 게 계속 떠오르네요. 네, 온라인 그리고 또 학생이 2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뭔가 고여 있고 뭔가 계속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문제는 인원이 적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약간 정적인 느낌, 뭔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 그런 경우 지금 온라인에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연구원 중에서 그 시간에 비슷한 학년 되는 사람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만나자 그래. 같이 영상으로 만나자 그러라고. 그럼 그쪽이랑 연결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그 같은 책으로 안 해드려도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비슷한 학년 하는 선생님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30분이나 1시간이면 겹치게 좀 보자고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앞으로서부터 그렇게 가야 될 거야. 네, 그렇습니다. 왜? 예, 끝이에요? 대충 알아들으셨나 없겠나? 뭐 더 궁금해 어때요? 지영쌤 쪽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더 설명 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이렇게 총 이게 2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30분 듣기 시간, 끝에 30분은 읽기 전 활동으로 놔둬요. 놔두고 가운데 시간 60분 동안은 독서 후 활동, 그러니까 발표부터 의문각기, 독서 후 의문각기를 주로 이제 60분 안에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이제 그 배분은 또 그때 책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듣기 시간이 30분이면 제가 이제 이 책이 한 이제 2달 안으로 듣기가 끝내야 될 책 같으면 어떤 때는 30분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20분 정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책마다 조금 이게 좀 의문각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책일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좀 의문을 좀 많이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제 독서 전 활동을 30분을 좀 풀로 쓰는 편이에요. 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제 유하게 한 20분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애들이 발표가 요새 너무 안 되네 할 때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하는 애한테는 좀 세게 들어가요. 그런 데는 발표를 한 30분에서 40분 하라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강도를 중간중간 그거는 이제 그때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 아이들 뭐 그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틀은 그렇게 앞에 30분은 뒤에 30분은 무엇을 할 거고 가운데 60분은 무엇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 안대로 이제 보통 수업들을 거의 다 진행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대부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 학생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거 정도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질문하세요, 지영쌤. 연주쌤 질문 있으신 거죠? 저 질문이 아니고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는데 네. 독서전 활동을 두 선생님 다 마지막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다음 독서전 활동은 보통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을 미리 의문각기를 하거든요. 내용 소개를 갖고 저희 활동지 혹시 보시면 독서전 활동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문각기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영쌤 말씀하셨죠? 네, 연습장이랑 같은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그쪽 우리 스키마 소식지를 안 받았죠? 제가 안 받았나? 여기도 받았어요? 안 받았죠? 여기 있어요, 여분이? 여분 없어요. 다 가져와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기본적인 설명서가 있는데 그건 아직도 안 밀었네. 다음에 드릴게요. 좀 주세요. 저도 안 받았어요.
만족도 많이 가요. 아니 옛날 때 받았을 걸. 아니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받았어요 그때. 우리 받았어요? 네. 소식지 11호인가 그랬죠. 11호. 11호. 아, 이 사람들아.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그 수업 목표가 이를테면 학교나 아니면 학습지 아니 독서 다른 데서 주니어 플라톤도 아마 그럴 거고 옛날에 하늘이 같은 데도 보면 학교랑 비슷한 수업 목표가 있어요. 수업 계획 안 있죠. 수업 계획 안이 선생님들이 그 짜느라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그게 상당수가 이제 내용상으로 이를테면 부승의 땅이 보면 뭐 도시와 시골의 생활의 차이를 알게 한다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도 똑같아요. 유치원에서도 학습 목표가 있거든요. 학교랑 비슷한 틀이에요. 그런 틀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틀이 없고 수업 운영하는 거 정도만의 약간의 그 모양이 있고 선생님만 조금씩 다르게 쓰죠. 다르게 쓰고 다르게 쓰는 게 상당수 되게 맨 마지막에 다음 책 읽기 전 활동하는 건 거의 똑같고요. 크게 다른 거는 아까 테이선 말한 대로 강조점을 어디다 많이 두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줄거리 발표도 15분부터 30분까지 가죠. 저는 보통 30분을 목표로 잡아요. 근데 전 수업도 90분밖에 안 하는데 초등학생은 그러니까 30분 빠듯하죠. 전 2명, 3명이 겹치기로 발표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고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두고 발표를 많이 하게 시키고 많이 쓰게 시키고 좀 그런 쪽인데 그건 선생님마다 다르죠. 좀 깔끔한 선생님들은 겹치기 잘 안 하고 이제 깔끔하게 깨끗이 쓰게 시키는 쪽이고 난 양식지를 지저분하게 쓰게 많이만 쓰면 좋게 하는 쪽으로 막 그리고 양식지는 안 본다. 엄마들도 안 보고 잘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독후감만은 이제 본다고 전제를 해서 독후감만 신경 쓰고 양식지는 뭐 글씨가 지저분해서 다 냅두고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내용상으로의 수업 계획은 없어요.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수업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뭘 가르치겠다는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라서 그 책 내용 지식 관련된 거는 안 하고 능력 쪽으로 초점을 두니까 그 책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매개로 해서 기억력, 사고력을 높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독해력이 마찬가지. 독해를 했다 안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해력이 높다 낮다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되게 독해력이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를 본다는 얘기. 이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 비교보다는 그 아이 한 명 한 명당 한 3개월에 6개월 정도 흐름으로 봐서 애가 점점 독해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걸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억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고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좀 더 어렵긴 해요. 물론 강의에서는 뭐 비교도 하고 그런데 비교하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데라서 비교하는 것이고 고만고만한 아이들은 비교가 잘 안 돼요. 비교 안 되는데 그 아이 하다가 능력이 높아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는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좀 더. 물론 아직 그것도 어렵는데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경희쌤이 그랬나? 자기 아이가 더 관심 있어도 독해력이나 독후감 보려면 적어도 한 5편 정도 1년, 2년 정도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잘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 한 편이나 한두 편 갖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안 좋아. 그러지 말고 한 애들 글이 4-5편 정도 있고 그것이 1년, 2년 흐름으로 있어서 흐름으로 봤을 때 점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로 보는 게 낫다. 우리는 순전히 능력이기 때문에. 기억력도 마찬가지죠. 기억력도 시간만 메모하지만 그 길게 봐서 긴 흐름은 옛날에 몇 번 했지 옛날 거 막 뒤져보면 많이 늘었네 뭐 이런 거 하죠. 아니면